자,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 들어와서 1형을 얘기했고 2형을 얘기했어. 1형은 뭐였지?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글은 뭐?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 된 거야? 니 필기 안 했니? 그 인강 듣고? 이건 왜 안 했어? 이거 있었을 건데. 자, 다시 할게. 1형은 이 글을 왜 썼는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 2형은 이 글을 이 사람이 왜 썼는지,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그게 1, 2형의 차이였어.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내가 문법만 빼고 어법만 빼고 됐니? 얘들을 갖다가 나머지를 니네가 한번 봤던 거야. 어떻게 푸는지. 됐지? 뭐 처음 모의고사를 사실 우리 모의고사는 제대로 풀어본 적도 없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 유형을 익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계속 까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린 아직 저학년이야. 됐지? 저학년이고 무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아니야. 이럴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물론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지만 모의고사 나중에 들어갔을 때 제 1등이 뭐라 그랬어 방금.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 단어야. 무조건 단어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의고사 빵집 먹으면 안 되겠지. 그냥 한 50점, 60점 맞아도 되니까 단어만 그냥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건지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근데 왜 지금 단어를 안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어떤 문제 유형을 소개하고 푸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근데 또 이런 걸 모르면 단어만 외우다 보면 나중에 모의고사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껴 애들이.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그럼 수능 영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공포를 느껴서 안 하려고 그래. 단어를 알아도. 그러니까 미리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는 걸 미리 보고 들어가면 단어를 외우면서도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게 돼. 됐지? 그래서 하는 거지. 자, 다시 목표. 문제 잘 풀어야 돼? 아니야. 중2, 중3, 고1은 이건 2등이야. 1등이 누구지? 단어 외우는 거야, 나중에. 알았지? 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갈게. 그 다음 1형은 이제 대충 받아치고 오늘은 이제 몇 형? 2형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2형이 뭐냐고? 이 글은 왜 썼습니까?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알아야 풀리는 거. 그래서 다른 말 할게. 이걸 써야 돼, 이걸. 머리를 써야 돼. 그냥 쭉 독해하잖아? 그럼 요즘 내용들은 너무 어려워서 한글로 읽어도 이 내용이 뭐야 도대체 이래 애들이 다 읽고 나서. 근데 그게 한글도 아니고 뭘로 돼 있어? 영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됐지? 자, 그래서 이 2형 문제들이 쭉 있는데 2형 문제들을 갖다가 크게 선생님이 세 부류로 나눌 거야. 몇 덩어리로? 세 덩어리로. 이게 유형이 조금 달라. 유형이 달라서 세 덩어리로 가를 거야. 자, 첫 번째 덩어리. 어쨌든 그 세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 세 덩어리 전체에. 그게 누구냐 하면 요지와 누구? 주제란 게 있어. 아, 이것도 형광펜이 좋은데. 자, 요지와 주제란 게 가장 핵심이야. 딱 얘기하면 요지란 게 why야. 이 글 왜 썼나요? 주제란 게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요렇게 돼. 얘들 두 개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그러니까 얘들 두 개를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나머지 문제들을 풀 수 있어. 자, 얘들을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주장, 목적, 같이 동그라미 치고 색깔도 똑같잖아? 얘들하고 다 연관된다는 얘기야. 제목, 어휘, 글의 흐름이라는 문제도 똑같아. 다음, 요쪽에도 보니까 제목, 어휘 더 있지? 자, 지금 한 게, 그럼 선생님, 요지와 주제만 잘 풀면 나머지 문제 다 잘 풀 수 있나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문제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약간씩 이제 추가돼야 될 게 있습니다. 요령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요거 잘 풀면 다 잘 풀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게. 이 두 개를 잘 못 풀잖아? 나머지 문제 다 잘 안 풀려. 다음, 두 번째 부류 한번 가볼게. 이 두 번째 부류는 색깔은 같은 거 쓸게. 색깔을 같은 거 쓴다는 얘기는 여기서 약간 응용이 될 뿐이지 많이 벗어나진 않아. 걔들이 누구냐 하면 요약, 밑줄의 의미, 빈칸 요렇게 세 개. 자, 특히 빈칸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다 번호를 한번 적어볼게. 문제 번호를. 얘는
31번부터 시작해서 34번까지 자그마치 문제가 몇 개야? 4개나 돼. 4문제. 장난 아니게 많아? 자, 얘들은 선생님 뭐가 다릅니까? 얘들은 미리 적어 놓을게. 요 3개는 그래서 요지나 주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가 1번 요령이면 2번 요령으로 뭔가 이게 정보 찾기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놨어. 이게 뭔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정보 찾기부터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지나 주제를 찾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 아직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몰라. 그 다음 색깔 자체를 아예 그냥 다르게 가져갈게. 순서나 삽입 문제란 게 있는데 얘들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그럼 선생님 요지나 주제가 필요 없습니까? 사실 저 순서 삽입이라는 문제는 10문제에 7문제나 8문제가 요지나 주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알면 좋다 이 정도지. 사실 요지 주제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자, 그게 4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들이 몇 번부터냐 하면 36번부터 39번까지 4문제 역시. 덩어리가 굉장히 크지? 중요도가 높아? 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상위권. 그러니까 반에서 1등에서 5등 하는 애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봐. 뭐가 제일 힘들어? 학원에서 뭘 배우고 싶어? 이러면 1등이 어디냐면 여기야. 아, 이걸 보통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해, 애들이. 그러니까 뭐 애들이 생각하는 걸로 갈게. 난이도가 상이다. 좀 높다. 그 다음이 순서 삽입인데 요것도 난이도가 중상으로 봐. 중상. 좀 높다. 된가?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의 의미라는 게 있거든? 요게 이제 번호상으로는 21번을 얘기해. 몇 번이라고? 요건 좀 앞에 있는데 요것도 중상으로 봐. 그러니까 지금 적어준 게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상위권들이. 최상위권들. 반에서 1등에서 2등, 3등 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부터 할 거냐 하면 요렇게 봐. 크게 3덩어리 간 거 알지? 모양을 생각해봐. 동그라미, 그 다음 뭐? 세모, 그 다음 뭐지? 네모. 이렇게 3덩어리가 있어. 3덩어리가 있고, 여기서 세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요지나 주제의 개념을 알아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 니네한테. 근데 여기 봐. 연두색 있지? 얘는 요지나 주제 많이 몰라도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마 요쪽 라인들, 세모 라인들을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게 될 거고, 일단 요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 들을 거고, 나머지 문제 유형 같이 보게 될 거야, 한 번씩. 그리고 뭐, 순서 삽입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될 거야. 된가? 요 순서대로 갈 거야. 자, 봐. 모의고사 지난번에 공부하는 순서라고 우리가 적은 거 있어? 아직 없지? 그럼 일단 요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배우는 순서는 안 가르쳐 줄게.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애들한테 해서 시켜놨는데 어디 갔어? 여기 보여? 모의고사 수업, 이건 안 적을 거야 요번 시간에. 모의고사 수업 순서라고 해서 저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냐 하면 첫 번째 1형 25년도 수능 모의고사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형 인강을 본 거야. 이제 맨 처음 딱 된 거야.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2형 문제 중에서 요지나 주제 제목 같은 거 이제 개념 정리하고 무슨 일반화 구체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이거 배우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직접 요령, 간접 요령, 연결어 막 이런 걸 배우게 돼. 선생님 연결어 우리 좀 했잖아요. 그건 연결어 겉핥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어 겉핥기를 한 거고 연결어를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됐니? 그러니까 각각 다 for example 따로 떼고 however 따로 떼서 공부하고 다 따로 떼서 한참 공부할 거야. 연결어를. 됐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여기야. 요지 주제 제목 일반화 구체화에 뭘 정리하겠다? 개념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다 연결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가볼게. 자, 아까 선생님이 카메라 꺼놓은 상태에서 니네한테 이제 필기를 좀 시켰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어디 한 거야? 자, 요거지. 혹시 인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필기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사진 찍거나 화면 멈추고 필기는 나중에 하면 돼. 설명 다 듣고. 자, 간다. 가볼게. 주제란 게 있어. 얘가 제일 중심이야. 주제. 주제는 뭐냐 하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다시 할게. 어떤 소재를 줘. 주제는. 어떤 소재를 주고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이게 주제야. 그런데 이 주제가 두 개로 갈라져. 몇 개로 갈라진다고? 두 개로 갈라져. 내 맘대로 이름 붙여놨어. 따라해. 시작. 요지형. 시작. 소재형. 한 번 더 들어갈게. 시작. 요지형. 소재형. 소재형부터 설명 들어갈게. 설명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설명문. 어떤 소재 하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밝힌다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정도? 설명.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자, 시훈이한테 누가 학원 소개를 해달라 그랬어. 됐니? 아니면 스카이 영어학원은 어때?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시훈이가 스카이 영어학원은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쳐.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인강 숙제를 보고 들어와야 돼.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럼 요게 뭐야? 소재형이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 스카이 학원이 소재잖니? 그럼 스카이 학원 소개 또는 스카이 학원의 특징 넘어가도 돼? 아니면 스카이 학원과 다른 학원의 차이 요 정도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 된 거지? 요지는 그게 아니고 도대체 이 글을 왜 썼나요? 이래가지고 논설문이야. 그러니까 방금 그 소재에 대해서 설명도 들어와도 되지만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 예를 들면 그 끝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시훈이가. 근데 학원 졸라 좋아. 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 여러분 와야 됩니다. 그지? 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 학원 오면 잘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학원보다 잘 가르칩니다. 아, 이건 너무 자뻑이니? 뭐 어쨌든 홍보 영상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기 의사를. 그게 들어온 글을 뭐라 그래? 요지형이라고 얘기해. 요지형. 그러니까 글쓴이 생각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능해? 근데 이런 요지형도 이런 소재형도 다 주제 문제로 내기는 해. 그러니까 요지형은 누구 안에 포함된 거야?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더 내려가 볼게. 그 글쓴이의 생각 중에서도 그냥 친구가 물은 거야. 야, 그럼 스카이 학원 어때? 그럼 스카이 학원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나쁘진 않아. 이 정도로 약하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좋으니까 어떻게? 와라. 넌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얘기해? 주장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렇게 되네. 주장은 누구 안에 포함되고? 요지 안에 포함되고. 요지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약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요지형은 다시 또 누구? 주제 안에 포함되고. 근데 이 요지형과 소재형의 경계선이 명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확실하게 보여. 쫙쫙 이렇게 갈라져. 근데 가끔씩은 애매모호할 때도 있어. 여기까지 다 됐니? 다음 개념 정리 하나 더 나갈게. 주제하고 다 똑같은데 뭐를 끌라고? 흥미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만 어렵게? 보기. 되니? 영어 보기만 어렵게 바꾼 거. 그게 바로 무슨 문제? 제목 문제야. 사람들 낚아야 되지 않니? 이해가지?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보기를 갖다 가끔씩 위에 글에 있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버려.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냐 하면 주장, 요지, 주제는 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위에 있는 단어에 동의어 있지. 뭐 예를 들면 자유 같으면 freedom 해도 되지만 liberty 해도 되잖아. 요 정도로밖에 안 바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말 자체를 바꿔버려. 사람들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목이란 게 사람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좀 전에 나도 속았잖니. 내가 뭐 여기 사라진 거야? 나와 있네. 여기 제목 소녀시대 효연 뭐다? 결혼발. 물론 니네 시대가 소녀시대를 응원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나도 니네 시대를 느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웃긴다. 어제 갑자기 새벽에 검색하는데 BTS 있잖아. 그거 나온 거야. 그래서 나 사실 BTS 노래를 많이는 안 들어봤거든. 그래서 BTS가 얼마나 인기 많은가 이래가 검색하다 보니까 BTS 유럽 공연하고 막 유튜브 옛날 돌았던 거 있잖아. 그게 막 있더라고. 4시간 봤어. 혼자서 새벽 5시 30분까지인가 공연을 본 것 같아, 완전히. 뭐 어쨌든 BTS도 근데 요즘 시대 아니잖아. 좀 지나간 거 아니야? 이런 BTS 팬들이 또 흥분할 수 있는데 깊이 사죄를 드리고
요즘 복귀했니? 안 했어? 내년 봄에 안 돼?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또 BTS 팬들을 알미라고 하니? 아미. 그러니까 아미가 혹시 아미야? 아니지? 아니지. 다행이네. 그 아미 팬들한테 또 BTS는 한번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나잖아, 이거. 이 영상이 녹화되면 홍보 영상을 못 써요. 어쨌든 그게 BTS가 지나간 정도면 효연이는 얘들한테 이모지. 엄마급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니? 결혼 발표를 했는데 결혼 발표 한 줄 알고 들어가니까 그럼 말도 안 되고 연애 프로그램에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그게 바로 무슨 문제? 제목 문제야. 그러니까 제목 문제는 독해를 다 하고도 틀릴 수 있다. 된가? 그럼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주장 문제 정답률이 월등하게 어떻게? 높고 그 다음에 누구? 요정 잘 맞추고 애들이. 주제 가면 더 많이 틀리고 제목 가면 훨씬 더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24번 수능 가장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 뉴스 혹시 봤어? 영어 이의제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그게 24번 제목 문제야. 근데 거기 제목 문제 항의해놓은 애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웃겨. 뭐라고 항의했는지 아니? 애들이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를 써서 썼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봤을 때는 빵아야. 왜냐면 아니 제목이라는 문제 자체가 본문에 있는 단어를 비유를 들거나 해서 새로운 표현으로 쓰는 건데 그걸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얘가 놓친 건 뭘까? 모의고사 그만큼 많이 풀었으면서도 요지 주제 제목 정의 자체를 안 내리고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의외로 정말 많아 애들이. 만약에 친구 중에서 공부 조금 하는데 어학원 다니거나 이러면 물어봐. 모의고사 야 요지하고 주제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 모른다. 네, 100% 장담할게. 내기할래? 1,000원?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나. 중심 문장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럼 요지도 중심 문장이고 주제도 중심 문장이라던데 학원 선생님이 이러면 그때부터 얘기 못 할 거야. 시끄러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됐니? 그럼 니네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주제 안에 뭐가 있다. 요지형도 있고 무슨요? 소제형도 있다. 그러니까 주제 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글쓴이 생각이 들어온 걸 무슨 형이라고? 요지라고 한다. 여기까지 다 됐냐? 다음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이 개념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직접 보여줄게. 뭐 우리한테 단어가 약하기 때문에 풀어라고 얘기는 안 하지. 잘 봐. 요 얘기도 이제 나한테 들은 적이 있을 건데 잘하면 박스가 딱 있어. 글이라고 생각해봐. 요 박스가 전체 글 한 문제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삼산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는 가게는 뭡니까? 상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처음에. 그리고 나서 뒷받침 문장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나 뭐를 들어야 돼? 근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그런 거야. 무슨 글자인지 니네 모르고 필기한 거 아니야?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버거킹. 그거 알았어? 버거킹은 몰랐어. 어떻게 필기했어 아까? K까지만 했어. 얘는 아예 몰랐던 거 아니야? 뭔지 알았어? 이렇게 뒷받침을 했다고 쳐. 자, 이렇게 글쓴이 생각 없어 지금? 어느 햄버거가 더 낫다고 이 사람은 얘기 안 한 거야? 자, 이 동네 햄버거 가게는 어떤 가게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 자, 이 글의 주제는 삼산동 햄버거 가게 종류, 삼산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상표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되니? 딱 여기가 중심 문장인 거야. 왜냐면 햄버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걸 제너럴하다라고 얘기해. 제너럴이 뭐지? 일반적인. 일반적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걸 포괄하는 문장이라는 뜻이야. 된 거지? 그럼 여기서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버거킹을 구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는 거지. 이걸 영어 단어로 시작 스페시픽. 뭐 물론 이제 외국인들 스퍼시픽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우린 그대로 그렇게 시작 스페시픽. 오케이. 구체적이다. 그래서 딱 요걸 골라야 돼.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 주제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애들 말은 중심 문장이야. 근데 그걸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딱 정의를 내리면 이 글에 뭐가 들어가 있는? 요지나 주제가 들어가 있는,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들어가 있다고? 요지나 주제.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햄버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 글의 주제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만약에 패스트푸드 이러면 이건 돼, 안 돼?
오답이잖아. 왜냐하면 패스트푸드 안에는 뭐가 들어가? 햄버거도 있지만 햄버거, 그 다음 뭐 치킨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피자도 있을 거고 많을 거 아니야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저거 too general하다. 너무너무 크다. 그럼 이런 거 고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우리 빨간색 또 써볼게. 이런 건 정답이 아니란 얘기야. 제너럴한 거 골라야 되는 거지. 다 됐어? 다음 봐. 자, 그런데 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주제문을 좀 빨리 찾으면 답이 어떻게 되겠어? 잘 나올 거 아니야. 요걸 찾는 방법이 있어. 그냥 독해 다 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독해 다 하면 시간이 어떻게 돼? 끝나. 그럼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 독해가. 그래서 어떤 표시가 나, 저 중심 문장이란 게. 그래서 이걸 따라 연결어. 그 for example, however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for example 앞에 주로 뭐가 많더라? 주제문이 많더라. however 뒤에 뭐가 많더라? 주제문이 많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그냥 가장 쉽게 들어가면 그런 거 연결어. 그 다음 여기 봐. 무슨 요령? 직접 요령. 특정 단어나 뭐를 찾지? 문구를 찾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요지는 강력하게 생각이 들어온다. 따라해보시죠. must, should 이런 거 아니면 따라해 계속 시작 명령문 시작 최상급 이게 최고입니다. 되니?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무슨 요령? 직접 요령이라고 해. 딱 특정 단어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다음 간접 요령이란 건 특정 단어가 없는 거야. 된 거지? 딱 보이는 단어가 없어. 그럼 글의 전개 방식을 보게 돼. 글이 원인과 결과로 갔냐? 일화를 들었냐? 연구 조사를 했냐? 이해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쓴 거냐? 대충 알아먹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뒤에 뭐? 해결책이 나오면 그 해결책이 이제 중심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자, 그럼 선생님 딱 요것만 있고 요것만 있고 요것만 있습니까? 그렇겠니? 한 문제 안에 하나, 둘, 세 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 알았지? 근데 보통은 연결어나 직접 요령만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요것만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적으면 무슨 요령까지? 간접 요령까지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다음에 인강을 보는 걸로 할게. 넘겨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한번 보여줄게. 봐. 보여? 우리 여기는 필기 안 해? 아, 이런 게 있다.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니까 소개 정도 하는 거야, 지금. 자, 됐니? 직접 요령 한번 볼게. 뭐라고 돼 있어? 특정 단어나 뭐 찾기? 문구 찾기라고 돼 있는 거 보여? 그럼 직접 요령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쓸게? 요지형에 많이 써. 어디에 많이 쓴다고? 요지형. 요건 적어야 돼. 글쓴이에 생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들어올 때가 많어. 다 됐어? 그 다음 여기 봐봐. 한번 따라해보자. 결론 부사. 그러니까 결론 내는 거야. 이거 우리 들어봤지? thus, therefore 이런 것들. 끝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다음 옆에 볼게. 1인칭이라고 돼 있는데 따라해보자. A is B. A는 뭐다? B다. 글의 처음이나 끝에 판단이라고 얘기해. 이런 걸. 글쓴이의 생각이 딱 들어온다는 얘기야. A는 B다. 자기가 판단 내린 거야. 이거는. 다음 위로 올라가 볼게. insist. 뜻은 뭐야? 주장하다. 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볼게. I think. believe. feel.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런 것들. 아주 저학년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도 모르면 안 되지. 다음 2인칭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를 좀 시켜줄게. 다 이런 거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야. should, have to, ought to, must, had better. 그 다음 need, require. 오케이.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무슨 문들? 명령문들.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 It's time. 이렇게 해야 할 시간이다. 그럼 이렇게 해라. 된 거지? Be advised. 당신은 이렇게 충고받습니다. Force. 강요하다. 당신 이렇게 강요당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기 볼게. important. 중요합니다. essential.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넘어가도 돼? 다음. 강조 보여? 이게 뭡니다?
최고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비교급들. 그 다음에 뭐 중학생이지만 무슨 강조 구문 들어봤지? 학원들에서. It is 된 무슨 구문? 강조 구문. 막 이런 것도 있어. 넘어간다. 다음. 연결어는 다 그냥 직접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결어는 다 뭐라고? 직접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결어는 싹 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에 주로 주제문, 뭐 주제문 다음에 for example도 있고 우리 연결어 더 배웠잖아. 그런 건 다 직접적으로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직접 장치야. 다음 기타 물음표에 대해서 뭐 내리는 거? 답 주는 거. 쥐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답이니까. 그 다음 주제문 근처나 문장 끝에 뭐? if. 문장 끝에 if는 되게 중요해. 왜? 봐. 요렇게만 하시면 성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 그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if 안이 중요할 수도 있고 if 밖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if 들어오면 끝에 if 들어오면 무조건 거의 중요해. 조건을 주기 때문에 딱 조건을 줘. 다음 맨 앞에 although 같은 거 들어오잖아. 그럼 비록 이럴지라도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을 봐야 돼. 이게 딱딱 어떤 정해진 패턴들이 있어. 무슨 요령? 직접 요령이라 그래. 됐니? 자세한 건 선생님이 인강 듣고 들어오라 그랬어. 딱 올려놨어. 알았지? 넘어가도 돼? 다음. 이 간접 요령은 여기서는 다 설명 못해. 직접 요령 문구가 잘 안 보이고 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자, 봐. 글에 뭐를 보는 거야? 전개 방식을 보는 거야. 뭐, 선생님, 여기도 예시, 역접 이런 거 있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연결사들 있잖아. for example, however 이런 건 글의 전개 방식을 보는 거지. 글의 전개 방식을 봐서 일반화 뭐 구체화 이런 걸 보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근데 바로 보이잖아. 단어처럼. 그래서 내가 그냥 원래는 간접 요령 글의 전개 방식을 보는 건데 어디로 옮겨 놓은 거야? 직접 요령을 옮겨 놨을 뿐이야. 넘어가도 돼? 다음 쭉 가면 일화. 일화는 보통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겠지? 오늘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떻고 저떻고. 그럼 보통 제일 중요한 문장이 어디 많이 나오겠어? 밑에 많이 나오겠지. 뭐 이런 것들. 다음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점이 나오고 그대로 뭘로? 문제로 끝날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을 보는 거야.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다 됐냐? 다음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설명을 빼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요런 걸 오늘 이제 방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운 거지 지금? 요지 주제 제목 개념하고 직접 요령과 뭐를 이용해서? 간접 요령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아까 필기한 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지? 여기다가 하나만 넣어놓을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이 뭐야? 여기다 적어 놓자. 요가 지금 두 번째 타이틀이 일반화와 뭐다? 구체화. 여기다 타이틀 하나 적어 놓지. 일반화와 뭐다? 다 됐냐? 다음 위로 올라갈게. 지금 이게 뭐야? 요지, 주제, 제목, 주장까지 뭐 포함되겠지만 개념 정리. 어라? 자, 요번 시간에 우린 뭘 했지? 요지, 주제, 제목의 개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화와 뭐다? 구체화란 게 뭔지 얘기했어. 일반화와 구체화가 뭐지? 다시 할게. 글의 가장 중심적인 건 뭐라고 얘기한다? 일반화. 사례를 들거나 예를 들거나 근거를 든 걸 뭐? 구체화. 구체적인 걸 고르면 답이 돼? 안 돼? 안 돼. 딱 일반적인 걸 골라야 돼. 근데 너무 일반적인 걸 고르면 또 그건 답이 아니야. 일반화와 구체화. 그 다음 일반화된 주제문을 딱 찾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3개가 있어. 물론 안 되면 다 독해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전체 독해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3개 있어. 한 번만 따라해봐. 찾는 방법이야. 시작. 연결어. 직접 요령. 특정 문구나 단어를 찾아. 그 다음 시작. 간접 요령. 글의 전개 방식을 보는 거야. 주장이나 요지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끝나겠어? 연결어라?
직접 요령에서 끝나게 돼. 뭐가 많으니까. 설명문이 아니고 논설문 쪽이니까. 자, 개념 정리를 했어. 다시 할게. 요지 주제 제목의 개념과 뭐? 일반화와 구체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